유언 능력, 이거는 치매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분쟁화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치매를 알아오신 분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이 분쟁화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상속 언박싱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재판이나 이런 분쟁에 있어서 종종 문제되는 어떤 유언 능력, 증여 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유언 능력이나 증여 능력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그런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효력이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효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겠죠. 성인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는 성인이 어떤 계약을 했다면 그거를 이해하고 그 계약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유언과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증여나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증여나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 사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흔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이나 증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고령이시고 연세가 많으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온전한 판단을 하실 수 없고 거동이나 이런 게 힘드신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치매 부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증여나 유언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의 어떤 판단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의 어떤 법적인 그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판사님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또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증여 능력이나 유언 능력이 있어서 증여나 유언이 유효하다, 아니다라는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치매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가 아예 없는 분, 온전한 분, 그 다음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나 이런 질병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부분은요, 치료가 잘 되면은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듦에 따라 좀 발생하는 치매, 이런 부분은 호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점점 진행이 돼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여러 가지로 치매 단계를 할 때 어느 경우에 과연 증여 능력과 유언 능력이 있고 어느 경우에 증여 능력이나 유언 능력이 없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초기 치매까지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이 부동산을 내가 누구한테 준다, 아니면 내가 사망을 하면 이 돈이나 이 물건을 누구한테 주겠다 라는 정도의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치매도 이제 한 가지 척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판단의 척도로 들어가면은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초기 치매 정도는 유효한 증여나 유언을 할 수 있다. 중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중기 같은 경우는 유효할 수도 있고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 치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 능력이나 유언 능력이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초기 치매인지 중기 치매인지 말기 치매인지 이 유언이나 증여를 하시는 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이거는 CT나 MRI로 정확하게 사실 판단하기도 힘들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치매를 이제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병원에 가시면요, 거기에 검사를 하는데요. 흔히 많이 하는 검사가 KMMS라는 검사, 그 다음 CDR, GDS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이 검사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적는 건데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이분의 상태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KMMS는 30점이 만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상에 가깝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이제 중증, 그 다음 말기, 고도 치매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점 이하다, 14점 이하다, 그러면 중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유언 능력이나 증여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요, 유언 공증이나 유언 내용 신탁, 아니면 유언장 작성 전에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유언이나 증여를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R 같은 경우는요, 5점까지가 있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정상입니다. 그래서 5점은 거의 말기고요, 0점, 1점, 3점, 4점, 5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점 또는 3점부터 이제 중증으로 볼 수 있고요, 0.1점은 정상이나 초기 치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S 같은 경우 0점은 없네요. 1점부터 7점까지가 있고요. 점수가 올라갈수록 상태가 이제 좀 안 좋아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점, 2점, 3점 정도까지는 초기나 경미한 치매 상태, 4점 이후부터는 이제 중증 치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이게 근데 KMMSE, CDR, GDS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이 검사 척도고요. 이거 외에 실제로 간호사나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 어떤 환자가 어땠는지, 일단 약은 어떤 걸 처방 받아왔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증여 능력,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전에 주시는 경우죠. 그다음 유언 능력, 이 부분은 사실 망이께서 사망하시고 나면 분쟁화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치매를 알아오신 분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런 걸 하기 전에 혹시라도 치매나 이런 부분이 의심된다 라고 하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좀 문제 없이 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증여 능력이나 유언 능력,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연 평가를 하는지 실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